주제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누가 될 것인가? 저희가 지난주에 좀 예상을 했습니다만 소폭 인적 쇄신을 한다. 아니면 박순애 장관만 희생양이 되고 끝난다. 그 이후에 또 다른 인적 쇄신은 없다. 이런 예상들이 많았는데 지금 보도들도 많이 엇갈리고 있어요. 박순애 장관 이후에 또 다른 인적 쇄신은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가능성을 좀 열어놨다. 이런 보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정 소장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글쎄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박순애 장관으로 그치지 않을까. 그렇게 끝이 날 것 같다. 그렇게 마무리를 짓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거든요. 사실은. 전혀 희망이 없습니까? 잘 안 보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휴가를 마치고 복귀를 했고 네네. 국민들에 대한 언급을 거의 처음 하다시피 말씀을 하셨지만 네. 강력한 인적 쇄신에 대한 뭔가 그 시그널이나 이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순애 교육부 장관으로 그치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안고 가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차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이 인적 쇄신 많이 하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지난 그 휴가 기간 중에 계속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메시지는 인적 쇄신은 답이 아니다는 거였거든요. 사실은 어제 지금 박순애 장관이 인적 쇄신의 물꼬를 트긴 했지만 이 물꼬가 하나의 그러니까 인적 쇄신의 물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지금 현재는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일종의 대통령의 스타일이죠. 대통령은 잘 알려지다시피 소위 말해서 약간은 뭐랄까 보수 기질이 강하신 분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네. 한다면 자신이 한번 믿고 선 사람을 잘 바꾸질 않는다는 인사 스타일이 잘 드러나잖아요. 예를 들면 검찰에서 자신의 측근들을 대거 요직으로 기용하는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이런 스타일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문제는 네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약에 설사 바꾼다고 하더라도 바꾸고 난 뒤에도 만약에 바꾼다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적임자를 제대로 찾을 수 있을까? 네. 그리고 또 만약에 찾았다고 했는데 내하고 안 맞을 경우 네네. 이럴 경우에 만약에 엇박자가 나면 이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 끝없이 가면 계속 바꿀 것이냐.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이 인적 쇄신에 대한 이 좀 나름대로 뭐랄까요. 확신이 안 서는 것 듯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든 결정이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좀 과감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 네네. 그런데 본인이 왜 어려움을 겪느냐? 본인이 보고 있는 나름대로 인사풀이 너무 좁기 때문에. 인재풀이 좁다. 인재풀이 좁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이 아는 사람들 주변에서는 찾으니까 없는데 좀 더 열어놓고 예를 들면 민주당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네네. 중도층에 계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능력 있는 인사들도 많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 소위 말하는 상고초를 하면 그분들 움직이죠. 네. 왜 안 움직이겠습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마음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추천하고 한번 해볼래? 이럴 경우에는 누군들 내가 한번 쓰임 당하고 버려질지도 모르는데 네. 대통령의 생각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대통령과 원래 관계가 없던 분들은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인재풀을 넓히고 본인이 직접 가서 상고초의 자세로 인재를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영입한다는 생각을 하면 네. 저는 풀릴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지금 100일 아직 안 됐습니다. 근데 요 기간 동안 임기 초반에 가장 많이 지적받았던 기능이 홍보 기능 그리고 정무 기능에 대한 지적사항이거든요. 그것까지 감안한다면 지금 개편을 해야 되면 어떠한 자리에 어떤 인물들이 좀 교체가 되거나 해야 될까요? 차 교수님께서 만약에 대통령이라고 딱 생각하신다면 누구부터 바꿔야겠습니까? 일단 대통령 비실장을 바꿔요. 비서실장, 김대기 비서실장. 비서실장이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경제관료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원래 김대기 실장을 그러니까 발탁을 할 때는 상당히 지금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경제적으로 뭔가 서포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대통령 비서실이 그동안 청와대 정부라고 일컬어질 만큼 그러니까 이 청와대의 중심으로 지금 국가 운영이 됐던 부분은 잘못된 것이다. 네네. 그러니까 내각을 중심으로 가겠다. 그렇게 해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대통령 중심적인 국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처럼 삐치는 것 자체가 대통령 비서실장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이 참모 기능에 대한 잘못의 부분은 가장 큰 책임을 지는 사람은 일단 비서실장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 생각에 정무수석입니다. 정무수석이 사실 여당의 내홍 상황에서
대통령은 그 당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은 내부 총질 문자 넘어서 뭡니까? 대통령은 사실상 뒤로 다 관여하고 있네. 이렇게 소위 말하는 속된 표현으로 뽀록이 났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지금 정무수석이 책임을 져야죠. 어떤 식으로든. 네네. 본인이 사실 그러니까 지금 당무를 그럼 대통령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게 하면서도 그러면 그것이 순조롭게 마무리가 되든지 그러니까 안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개입되지 않는 모습으로 그럼 끝까지 지켜주든지 그것도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는 대통령 정무수석이 저는 책임질 필요가 있다. 최소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은 바꿔야 된다. 비서실장, 정무수석 얘기해 주셨고 소장님께서도 마찬가지 의견입니까? 예, 저도 우리 차지현 교수님 생각과 동일하고요. 저는 행안부 장관도 같이 경질할 이상민 거면 장관이요? 사실은 박순애 장관뿐만이 아니라 이상민 장관도 사실 방지폭발을 일으킨 당사자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인적 쇄신을 만약에 하게 될 경우는 대통령실에 비서실장, 정무수석, 네. 행안부 장관 등은 교체가 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말씀하셨듯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에 음,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남아 있습니다. 네. 행안부 장관까지는 안 갈 것 같다는 게 뭐 그럴 왠지 제 가능성은 생각인 높죠. 것 같고 워낙 또 높죠. 가까우시잖아요. 그래서 행안부 장관 교체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뭐 이제 제 뇌피셜입니다. 언론에서는 누구 거론되고 있어요, 김영기 대표? 말씀하신 그 뭐 일부 다 들어가 수석 있어요? 교체설들이 솔솔 뭐 나오고 있고 음. 특히 이제 비서실장 관련한 그리고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예 특별감찰관 도입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 그쵸. 내부에서도 전면적 인적 쇄신 요구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부산 오선 중진 조경태 의원은 이 구리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 읍참마속하는 마음으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좀 더 큰 폭의 인적 쇄신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감지됩니다. 그러게 뭐 특별감찰관 잠깐 얘기해가지고요. 차 교수님 왜 특별감찰관 도입 안 해요? 오래됐네요. 그러고 보니까. 사실은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은 사실 진짜 제가 봤을 때는 네. 제 얼굴에 침 뱉는 얘기죠. 왜요? 사실은 특별감찰관 제도가 박근혜 정부 때 생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과 사촌이 내 친족들을 상당히 그러니까 이 특별감찰을 통해서 대통령 주변에 호가호위한 세력들 그리고 청와대 그때는 당시 청와대였으니까 네네. 청와대의 그러니까 이 지금 건부에 꼬이는 파리들을 좀 쫓아내기 위한 네. 그래서 만들어졌던 게 특별감찰관이었고 근데 이 특별감찰관이 지난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직전에 특별감찰관이었던 분이 사실 그러니까 지금 그 청와대에 대한 여러 가지 감찰을 하니까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이 예.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로 없어졌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러면 이 법상으로 분명히 존재하는 제도를 그럼 문재인 정부 때 또 특별감찰관 임명했어야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어요. 왜 임명 안 했냐? 표면적인 이유는 그거예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공수처를 만들게 되면 이것이 그러니까 사실은 청와대까지 다 이렇게 이 나름대로 이 견제를 하고 들여다보기 때문에 굳이 지금 공수처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감찰제도보다는 나는 이걸 가겠다는 식으로 해서 공수처를 밀어붙이기 위한 하나의 조건으로 특별감찰관을 밀어놨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법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였잖아요. 네네네. 법은 살아있는데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야가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런데 민주당이 추천을 그 임명을 아예 절차를 밟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시 국민의힘 야당만 혼자 할 수 없는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5년 동안 비어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와서 민주당이 자신들은 5년 내에 하지 않았던 것 같다가 네네. 이제 와서 지금 윤석열 정부 보고 하라고 하는 건 사실 좀 낯간지러운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도 불구하고 네네. 저는 특별감찰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 특별감찰관이 지금 이 법상으로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그 국민의힘도 아마 지금 임명할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야가 빨리 합의를 해서 한 명을 그러니까 배수를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그중에서 한 명을 찍어서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대통령을 주변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이 많잖아요. 대표적인 게 관주공사 의혹, 그리고 또 뭐 건진법사 의혹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특별감찰관이 있었다고 한다면 네. 과연 이런 일이 빚어졌을까?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배우자 사촌인의 친인척 특수관계인 수석 비서관급 이상 대통령실 공무원들의 비위를 감찰하는 게 이제 그 특별감찰관이다 보니까 이제 그 직책이 또 있어야만 내부 관리가 잘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은 뭐
모두가 동의를 할 겁니다. 정호진 소장께서도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이실 것 같은데. 그럼요. 물론 당연합니다. 당연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물론 민주당이 그 이전 문재인 정권 때 특별감찰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책 사유가 민주당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네네. 지금은 흑묘병묘 따질 때가 아닙니다. 네. 예, 쥐를 잘 잡으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공수처 아까 기능 중복될 것 같은 얘기를 좀 해주셔서 실제로 근데 이 정부에서 특수감찰관이 특별감찰관이 임명이 되면 공수처 기능이랑 중복돼서 그것도 약간 손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차 교수님 그렇다면? 근데 이 지금 이 특별감찰관은 기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감시를 해서, 그러니까 비사실이 그러니까 적발이 되면 어느 정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이 이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이 지금 역할 분담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네네.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현 정권 입장에서는 거의 공수처를 없애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 특별감찰관 그것도 잘 맞네요. 만들고 난 뒤에 그러면 아. 이거 우리 만들었으니까 공수처 없애자 이런 식으로 나올까 싶어. 저는 또 그것도 걱정이에요, 사실은. 근데 뭐 그게 없앤다고 마음대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사실은. 그걸 이제 법으로 이제 개정을 할 부분인데 네. 아마 다음 총선에 우리가 집권당 되고 나면 그러니까 네. 집권당이 아니죠. 예. 일당이 되고 나면 가반을 차지하고 나면 예. 그 법 물을붙이고 없애겠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할 거고 지금 당장 이 지금 여권에서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이 지금 공수처의 수사 우선권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검찰도 똑같은 사안을 포착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공수처도 똑같이 수사를 한다. 그럼 네. 공수처가 넘겨라 하면 넘겨줘야 되거든요. 예, 예, 예. 이거 부분은 검찰총장 출신이 이 지금 대통령을 맡고 있는 정권에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지금. 네, 일리 있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감찰관 공식적으로 임명, 뭐 검토는 한다고 하는데 실제 그게 되는지는 일단 좀 지켜보도록 하고 여러 가지 좀 전후사 좀 고려해가지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희 지금 얘기하고 있는 주제가 다음은 누가 될 것인가 인적 쇄신을 중폭으로는 그래도 나갈 수 있는 것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